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PPI와 코인 사태 주시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우려할 부분들이 가득한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브리핑을 할 때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기존의 정상적인 분석 등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좀 줄여가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하며 그 가운데서도 조금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섹터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맥락에서 내용도 준비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브리핑 시작합니다. 위험자산에서 도망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수정앵커가 좀 자세히 브리핑을 해줄 건데요. 루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까지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루나 등 스테이블 코인의 급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활성 유저 수와 거래 대금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어제 하루 사이에 무려 258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죠.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내에서도 암호화폐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밤사이 전달이 됐죠. 자, 그 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전기차,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뉴욕 증시 내에서 웰스파고가 2022년 가솔린차 전성기가 끝날 것이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GM과 포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영향 속에 GM 포드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루시드, 리비안, 로드타운 쪽에서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절대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테슬라는 약보합권 그리고 루시드, 리비안의 전기차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 장에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시 7분경에 속보가 나왔죠. 우리 다 알던 내용이었고요. 시장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밤사이 전기차 쪽이 강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나이스 타이밍으로 속보를 냈습니다. 바이든 방한 시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 발표를 하겠다라고 완전히 공식화시킨 거죠. 시장에서 여러 번 공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알리바마주나 조지아주에 같이 현대차 그룹과 손잡고 나가 있는 부품사들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한운시스템 혹은 화신, SL, 모비스, 아진산업, 대원강업 등의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실 4월 14일 저희 투자뉴스 7 방송분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었던 이야기죠. 미국이 전기차 2위 그룹으로 올라선 현대차 그룹에게 여러 압박을 했고 현대차 그룹이 화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9조 원을 쏜다. 미국 모빌리티 생태계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앞서 나온 이야기가 그것들의 구체화돼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미국의 부품사들 주목하자라고 얘기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본다라고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던 쪽들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결국 공장 짓게 되면 이제는 다 스마트 팩토리고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오토에버 등의 종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대 볼 만한 소식은 오늘 전달이 됐습니다만 여전한 건 빅테크에 대한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지금 뭘 봐야 될까? 우리에게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어떤 리더가 있었는데 그게 부재하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과거 리먼 사태 때 벤 버냉키 의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극복하자라는 분위기로 이겨내게 해줬고, 제닛 옐런 의장 때는 인간인지 비둘기인지 알 수 없다. 인간 비둘기 옐런 덕분에 잘 극복했다라는 평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여러 가지 풍파는 많았으나 주가 사수 사명은 지켜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는 제롬 파월과 함께 왔는데 지금은 연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누구의 입을 봐야 될지 모른다. 미들맨이 없다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의 출렁임도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구조적 성장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100 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 업체들의 수요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는 인플레 전쟁, 중국의 락다운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 빅테크가 잘 나가니까 많은 이 기술주가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기술주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요. 그러면 비용 증가가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산업 성장까지 둔화되면 산업이 꺾이는 게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좀 조짐이 보이는 게 게임, OTT, 이커머스 등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주말 사이에 해당 사항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루나코인 디패깅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연쇄도산 이슈가 계속 부각됩니다. 기술주에 추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 부분 수정 앵커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루나와 테라 이야기 계속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뉴스가 워낙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나의 차트인데요. 정말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너무 단시간에요. 네. 맞습니다. 이 테라가 최근에 원래 테라는 1달러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루나도 함께 하룻밤 사이에 99%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나 3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까지 모두 다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밤사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는 일시적으로 거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 이제는 코인 사태까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시장에 더 큰 패닉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겁먹고 있다. 그리고 일부 외신들은 가상화폐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이번 사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인이 폭락하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성장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인 관련해서 이 코인 관련된 관련주들 그리고 성장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사실 코인베이스, 테슬라 같은 코인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좀 크게 많이 밀렸지만 이외에도 성장주들, 엔비디아 비롯해서 성장주들까지 모두 다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흐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테슬라를 주축으로 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5월 11일에 8% 빠졌고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까지 모두 다 10% 내외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물론 어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전일 국내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제조 관련주들은 조금은 낙폭이 덜했지만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소재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현재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폭스바겐, 도요타 등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업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기차 메이커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안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줄줄이 이 전기차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2분기 판매 실적에도 부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2차 전지주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뭐 배터리 제조 관련주 그리고 소재 관련주 다 빠졌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제조업체들이 한창 부진할 때도 소재 쪽은 나름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었던 소재 쪽마저도 지금 쭉쭉쭉 빠졌다는 건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지금 도시 봉쇄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잠시 한국의 2차 전지주들이 프리미엄이 붙은 효과를 누리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유럽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재 업체들이 중국 대비해서 2배 넘는 프리미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믿을 수 있었던 소재주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오늘 분명 밤사이 전기차 좀 강했고 그게 우리 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2차 전지주 랠리만큼 갈 힘은 아직까지 응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쌓아가야 될 텐데 2차 전지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이고 해서 어제 어떤 얘기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증시 반성문이라는 타이틀로 좀 내용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시청자분들 같이 공감을 해주실지 전달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지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느낌바들을 정리했습니다. 넘겨보시면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실수, 감소, 부진, 축소 이런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매수층이 굉장히 취약하고 투매가 준비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슈에 물어뜯을 상황이 됩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LG생활건강, 실적 가이던스, 실적 부진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 급락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나온 게 바로 그러한 맥락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화학, 과거의 차화정 이런 거 떠올리실 때처럼 그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저 바닥 끝자락 심해에 있어요. 물을 한 컵 쏟아 붓는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한 컵 쏟았을 때 팔딱팔딱팔딱 움직이는 대야 속의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반응이 있으니 이쪽으로 자금은 더 쏠리게 됩니다. 비료, 사료, 육계, 지뢰 우리가 아는 그 돌아왔던 테마주들 말이죠.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은 내 거는 이 심해에 있고 저쪽에선 팔딱거리니 저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호재성 이슈는 마치 의심병처럼 실적이 좋대. 앞으로 나아질 거래. 그래도 설마 정말? 진짜로?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주가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악재성 이슈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조그만한 이슈만 나와도 시장과 기업들은 개복치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과거의 전성기를 누렸던 종목들에 대한 미련을 계속 이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섹터 대장주들 되겠죠. 삼성, 카카오, 네이버, NC, LG, 아모레퍼시픽 이들 종목군으로 과거에 좋았잖아. 가면 그만큼 가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마주에서 상처받고 이들 종목으로 회귀하는 분들도 최근에 더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 다 아는 긴축과 전쟁,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유동성 부족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주는 부진하고 테마주에는 물리고 이게 바로 내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한번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으면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도무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돌고 돌며 나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좋아요. 증시를 못 떠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유연함을 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
영원히 붉은 것도 없고 영원히 푸른 것도 없습니다. 유연하게 대처,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람코 이슈를 보면 생각하실 거예요. 어제 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잖아요. 애플 전 세계 시총 1위가 바로 아람코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걸 느껴야 되겠죠, 투자자들은. 빅테크 성장주. 이 성장주 만연의 포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려봤어요. 떠날 게 아니라면 내 포트 정비해야겠죠. 지금 내 포트에 성장주로만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하시라라는 거고요. 내 포트에 삼성전자에 지금 속된 말로 물렸고, 그리고 나머지 테마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신 분들도 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담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네이버 담아놨다가 작년에 잘 나갈 때 펄어비스도 담았다가 박앤코 좋다고 하니까 심택도 넣어보자. 아이고 페노션 괜찮네. 자, 텔레칩스 자율주행 언젠가 오겠지. 이 모든 맥락에서 종목 백화점 만드신 분들도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트를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이 어려운 공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에 어떤 섹터로 얼마 비중을 넣어야 될지 오늘 이 이야기 전략 듣고자 이 좀 기나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네, 투자뉴스 7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은 최근에 매일같이 들려왔던 갖은 소식들 대비해서는 어찌 보면 소식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 이분과 이어가죠. 진만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장 분위기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정말 혼조세가 지속되고요. 정말 나스닥 자체가 이렇게 힘이 없을 정도로 또 밀리면 올라오고 올라가면은 이제 밀리고 이제 이런 상승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혼조세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전기차 쪽이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나스닥을 필두로 한 기술주들이 그나마 버텨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로블록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쿠팡도 이제 많이 올랐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좀 등에 비수를 꼽았던 종목들이 일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좀 이제 튀운 이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정말 혼조세입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이제 저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조금이나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급락이 나올 때마다 진만쌤이 분명 변동이 있겠으나 쫄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밑꼬리 달고 좀 만회되는 분위기 등이 있었는데 어제장은 조금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장 막판에 좀 더 밀려버리는 흐름이 있어서 오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 몇 가지 골라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도 시초에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이제 12시까지 괜찮다가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막장 오후 정도부터 굉장히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반대 매매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어제 이제 나온 이제 이틀 전 신용잔고 비율이 보통 D 플러스 2일 게 나와서 그러니까 목요일이면은 화요일, 수요일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반대 매매 혹은 이제 신용 잔고로 인해서 장 마감 어느 정도에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초에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매물을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 또 마침 13일에 금요일이라서 약간 두렵긴 한데 두려움보다는 어제도 실제로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필드란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견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고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또 이어서 차도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상승 지수만 버텨준다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이제 현대차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자동차 쪽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들 잡아주셨고요. 오늘은 앞서 브리핑과 연결지어서 전반적인 섹터 포트 재조정의 느낌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성장주 만연의 포트라면 최근에 타격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섹터들 위주로 일단 전략 짜고 그다음에 경기민감 가치주 전략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 성장주 하면 지금 포털 2차 전지 게임이 될 텐데 와, 게임은 네. 제가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펄어비스 때문에 네. 사색이 되셔가지고 막 일도 잘 못하신다고 막 그렇게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이 거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게임부터 해서 성장주 전반의 섹터 전략 좀 주세요. 네, 성장주로 대표되는 섹터죠. IT나 게임,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IT와 이제 포털, 이게 IT와 게임주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올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전에 올라갔던 시가총액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의 굳히기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 IT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출을 더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거품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나왔고요. 당분간 질문이요. 네. IT라고 하면 지금 뭐 포털 네이버 네. 카카오 얘기하시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와 그다음에 게임주를 같이 네. 엮어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최근에 IT나 게임주를 보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만큼 인력을 좀 굉장히 좋은 인력 수급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에 훼손이 될 만큼 그만큼 인건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역성장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더 이상 먹거리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즉 시장의 성장 한계성이 현재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했었던 여러 가지 먹거리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현재 주가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에 성장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NFT 관련된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앵커님도 워낙 설명을 잘 해줬던 루나 코인 관련된 이슈로 완전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게임이 잘 돼서 얼만큼 매출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NFT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이 될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한 2년 정도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반등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IT 성장주, 이제 IT나 게임주들은 올해는 그래도 주가 회복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 섹터 대해서 이 포털과 게임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좀 보수적 목소리를 네. 주신 거고 2차 전지는 달리 보시나 봐요. 빼놓으신 거 보니까. 네, 당연히 좀 빼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빠졌던 돈이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성장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작년에 막 신규 사업을 진입했던 기업들보다는 대장주들이 그 고밸류를 재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가, 이제 온 신고가를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특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발달을 해서 혹은 이제 배터리 시장도 활발하게 될 경우에 그 안에 있었던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더 고평가를 받지, 신규 사업자들이 뭘 해보기에는 좀 너무 늦었죠. 후발주자들이 뭘 하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적어도 22년도에 공장이 완성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22년도에 마저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셀업체 나오는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기금이 아주 약물고 정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이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즉 이제 괜찮다라고 딱 잘라서 이제 매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2차 전지 섹터 괜찮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LG 엔솔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쪽도 연기금이 이악 물고 사고 있는데 좀 분위기 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2차 전지 쪽. 앞서 사실 웨스파고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만 전기차 시대 이제 올해로 올 거다. 기존의 자동차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그게 밤사이 주가에 녹여들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그 기존의 업체들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프리미엄 붙고 볼 수 있는 업체가 어딜까요?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소재단에서는 일단은 현재는 매력적인 자리가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고 지금 이제 첨보도 굉장히 어제 첨보가 좀 급락을 했는데 컨센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회사는 영업이익과 실적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하려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혹은 이제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싸져서 매력적인 자리는 첨보가 이제 지금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조금 네, 달리 셋업체까지,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쪽에 조금은 더 강도가 강한 완성차 내에서도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소재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장주 섹터들 점검을 해봤고 이제 경기민감 가치주로 가보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돼 있거나 혹은 뭐 원자재 난 속에 좀 부각받는 쪽 이런 쪽들 많이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미 뭐 움직임을 보인 곳도 있고요. 에너지, 철강, 운송 등등이 있는데 좀 전략 주세요. 네, 먼저 에너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정유주로 보통 대변되는 S-OIL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천연가스 급등 혹은 이제 뭐 석탄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오르는 테마주와 조금 이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부분은 S-OIL 정도밖에 없습니다. 정유 쪽은 그래도 현재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가 기업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제 긍정적 요소만 보시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I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를 수입해 와서 이제 가공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즉 한국은 원유 가격이 오른다고 직접적인 수혜를 오르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 그만큼 수입하는 단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제 고유가가 지속이 돼야지 S-OIL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100달러 위로가 이제 WTI가 100달러 위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막 리포트도 엄청 나옵니다. S-OIL도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단발적으로는 S-OIL이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고유가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영업이익이 하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높게 탑포인트를 드릴 수는 없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시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테마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죠. 너무 이제 뭐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한두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겠지만 더 이상 이거만큼 이상의 원자재 급등을 좀 기대해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에는 또 디커플링, 즉 천연가스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GSA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장 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IL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고유가가 계속되면 오히려 또 이들 종목에 대한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철강은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철강 간단하게 지나면 저는 철강 좋게 봅니다. 이제 좋아요. 딱 철강은 잘라서 철강이 굉장히 긍정적 요소들이 많은 게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니즈들이 많은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당연히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좀 어려운 단어겠지만 CPTPP. 네. 워낙 민영 앵커님이 앵커님들이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명은 안 하고요. 이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경우에 정말 직수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국내들은 그래도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괜찮고요. 앞으로 이제 철강 쪽 특히 이제 고부가 철강에 대해서는 긍정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철강은 그래도 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아지주나 이전에 많이 못 갔었던 이제 중형 철강사들 위주로 보시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 이 실적이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있었었는데 피크아웃이 적어도 1년, 2년은 연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 타기보다는 잘 눌려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앞서 그렇게 증시 반성문이라는 장황한 브리핑을 했던 것은 뭐 개인 투자자들과 공감하는 것도 하고 싶었지만 포트의 재조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뵈셨을 거 아니에요. 포트 비중이 조금 어려운
조금 배치가 조금 난이도 있게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포트 배정을 좀 해주신다면. 네, 먼저 이제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일괄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다 팔아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리셋.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손절이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올라온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매도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팔고 여기서 내가 최저점에서 팔았는데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 있었을 때는 손절보다는 적어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조금 이제 인내심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회복이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의 25%, 반도체의 30%, 그다음에 자동차의 30%, 나머지는 단기성 이슈로도 15% 정도는 해볼 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30%는 그래도 지금 D램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DDR5 관련된 이슈 혹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래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도체 딴에는 1분기도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자동차 30%죠. 자동차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뷰를 바꾼 이후로부터 자동차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부품주들도 그렇고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눌려있는 종목 1분기 실적이 선방을 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잘 붙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셋업체도 좋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은 소재단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고 아까 조금 이제 업계 탑픽은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첨보 두 종목 드렸으니까 요 내에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조금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게 대형주, 중형 혹은 대형주 위주로의 좀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화면을 보면서 저희 그래픽 감독님이 실시간으로 저 답변까지 영상화 시켜주시고 너무 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며 보고 있었어요. 반도체부터 자동차, 2차 전지, 단기성 자금, 포트 구성까지 힘든 답변 주셨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짤막하게 KG ETS AS 가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64%. 또 어제 상한가 움직임도 있었고요. 네. 이거 AS 해주세요. 사실 얻어 걸렸죠.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랑은 전혀 반대 이제 좀 이제 다른 이슈로 좀 가게 됐고요. 일단은 오늘 13일이죠. 오늘 이제 인수 협상자가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익 실험되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료가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차익 실험 매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절대 금물이고 어제 상한가를 이제 조금 이제 버티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이제 발표 이후에 있을 무브에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재료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함께 한 주 또 고생해 주셨네요. 지만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